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정계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기한 방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십니다.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아까 양태정 변호사님 언급처럼 굉장히 좀 위트 있고 보수 정치에 굉장히 필요한 분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으셨던 인물인데 정계 은퇴 선언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홍준표 후보의 SNS 글도 한번 보시죠.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간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자 한다. 이건 뭘까요? 김기형 대변인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게 좀 아니었어요, 반응이. 물론 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의 위치와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홍 후보가 그렇다고 정계를 은퇴할 것까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제 대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멈출 수 있는 용기 얘기를 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저도 어제 그 홍준표 후보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진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 서운함을 표현한 게 다 끝난 건 아니고 어제의 심정에서는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선이란 거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의 능력도 중요한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게 참 이 대선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본인 홍준표 후보 사이에선 지지층이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김문수 후보가 없었다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김문수 후보의 만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더라고 본인이 분명히 했고 그리고 자신이 대구시장 배수의 진을 치고 사퇴하면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정 속에서 한덕수라는 존재까지 좀 나오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 속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찍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 밖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30년 동안 내가 정치에서 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라고 할까요? 만족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에너지가 좀 고갈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라는 게 통합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조금은 좀 쉬고 싶다. 그런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 분이 몫인 거죠. 홍 후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또한 최종 후보로 당선되는 사람의 이제 몫인 거죠. 박수현 의원님.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분노 유발자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정말 위트를 이렇게 남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어쨌든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별칭이 있듯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흐름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정치인으로서의 공과는 그야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평가를 마치고 저는 저 말씀 중에 좀 특이한 것이 그냥 졸업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조기 졸업이라고 했을까? 뭔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아 있어 그쵸? 보이죠. 나 예. 너무 일찍 졸업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난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조기 졸업이 조기라는 말을 붙은 안에는 굉장히 그 아쉬움과 예. 또 왜 당원들이 국민들이 나를 왜 안 찍었어? 라고 하는 서운함이 또 있는 거죠. 왜 나를 조기 졸업시키지? 오늘 예리한데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다른 때는 예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유독 예리한데요. 그래서 뭐 정치인의 이또 정계 은퇴나 또 뭐 복귀나 이런 것들은 네. 다 공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키워드가 국민의 부름. 그렇군요. 네,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홍준표 의원님 수고하셨고 당신의 말씀대로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당장은 좀 내려놓으시고 편히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국민에게 또 사랑을 받으셨던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떻게 또 봉사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홍준표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의 이 이른바 단일화 전략에서 이 비교 우위에 밀린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른바 이 김덕수 전략,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를 적극 어필했었는데 이에 반해 홍준표 후보가 경선 초기에 이 대행 출마와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갈르는 것 아니냐, 전재 의원님. 좀 그런 전략이 저는 어느 정도 그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박수영 의원 등을 비롯해서 어떤 빅텐트론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원들이 또 김문수 캠프에 가서 또 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어제 저 현장에 있으면서 마치고 나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발표 나고 나서 말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홍 시장님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도 뜻밖이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으셨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 주셨고 또 당대표까지 하시면서 당의 어려운 시기에 당을 꿋꿋하게 지키셨던 이 홍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 발표를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말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특히 뭐 탈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은 조금 더 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강에 진출하신 두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하셨던 홍준표 후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